거기는 동. 예,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번 공안 사건을 신종 메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는 조짐과 의구심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이번 공안 사건을 공국몰이의 강풍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 동참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새누리당이 신종 메카시즘을 조성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의구심을 걷는 길입니다. 어제 이석균의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친구를 다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여기다 카메라 좀 국회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안정국을 획책하려는 정쟁 유도 발언과 대통령의 대화 거부라는 초유의 야당 압박 공작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확고한 입장을 신속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표결은 내란 음모가 있었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협조한 것이고 국회의원도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음도와 상식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음모이고 책동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의심의 굴레를 벗어야 합니다.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야당 음해와 정쟁 유발을 중단하고 국민적 요구인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실천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이 사건을 정쟁으로 키우면 키울수록 국정원 개혁 회피용 꼼수라는 사실을 국민들의 의심은 보다 확산될 것이고 그 본색은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제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에 시민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한 것입니다. 오늘 도의정책회의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문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1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의를 통과한 뉴라이트 학자들의 집필 교과서 파는 역사책이 이건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식민사관, 독재사관을 구축할 우려가 높은 청소년 유해 책자입니다. 뉴라이트 책자가 아니라 이것은 신치리 독재 찬양 책자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보수 진보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 진보의 차이가 아무리 커더라도 민족 정의와 국가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역의 건전한 공정과 대통령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학사판 소위 역사책자는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위안부 강제동원, 반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친일 인사들의 반민족 행위까지 축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사편찬위가 오류와 날조 투성의 책자에 대해 검정 심의를 통과시켜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이 발족한 근현대사 역사 교실에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 승리 운운의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정확하고 한심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학사판 역사 책자의 범정 승인과 새누리당 지도층 인사들의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역사마저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음모와 활동을 반드시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가 대통령을 얻고 경제민주화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 태도와 내용이 점이 가격입니다. 재계가 경제민주화 무력화 위해서 총력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등 핵심 경제화 법안들을 전부 하지 말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해가면서 통상임금 결정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자기 자본의 10배가 넘는 450조가 넘는 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의 참으로 염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한테 경제민주화가 옥죄기가 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시츄에이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참으로 경제민주화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서 잘 활용해 먹기만 할 것인지 분명하게 태도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선에서 약속한 경제 민주화를 올곧게 추진할 것이고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의원님들이 교과 문제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정안까지 발표되었지만 이 박근혜 정부의 이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과 서민 쥐어짜기 개편안으로 조세 정의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이제 새누리당조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서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의 경과와 기부금 세제 혜택 축소 등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였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돌보는 데는 무능하고 아예 의지조차 없는 정부, 그리고 수정안까지 발표되는 동안 꿀먹은 덩어리처럼 있다가 이제 와서 뒷북치는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이 이 세제 정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3G로 진행하고 있는 2013 세제 개편안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부 성토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했던 세 부담 증가 인원과 부담 금액이 과소평가됐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세부담 증가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과 의료비나 연금저축 불입액 같은 이 가계의 필요경비적 지출을 세액 공제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어제 삼성이 조달청의 납품 가격을 조작해서 10여 년 동안 4조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진 후 조달청이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조달청은 자신들이 구매가보다 낮은 유통업체 실제 공급 가격이 세금 계산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가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달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후진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물품 구매 시에
시중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량 구매 시는 유통과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인터넷으로 한 번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애써 외면하고 공급업체가 제시한 서류만으로 공급 가격을 판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싸게라는 기관의 모토를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는 조달청 그 운영 시스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 조달청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신속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부의장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3시간만 노출돼도 사망한다 하는 논란만한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일본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식품의 수입을 즉각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일본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올림픽 유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이 어떻게 해서 더 먼 중국과 대만보다 수입 금지 조치에 미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견지하에서 일본산 모든 오염 가능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즉각 취하고, 또한 한국 수산업과 음식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네,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난 8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이른바 교학서 교과서입니다. 아시지만 수능 한국사가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데 저희가 큰 우려를 하는 것은 다른 7종의 교과서와 커다란 역사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이 교학사 교과서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는데도 대단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이 역사인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단지 역사인식, 좌우를 떠나서 뉴라이트라든지 하는 인식의 문제를 떠나서 우선 이 교과서 자체가 제대로 요건을 못 갖춘 수준 이하의 교과서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7종의 교과서는 검정위원회 과정에서 대략 한 200군데 전후의 지적을 받은 데 반해서 이 교학서 교과서만 480여 건 가까운 지적, 2배 이상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선 이 교과서는 완성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교과서다 하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국사편찬위원회나 교육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수정 요구사항 중에서 83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의 점수로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문제에 집중했지만 국편과 교육부가 이 검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앞으로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적 영웅이라고 표현하든가 그 다음에 위안부 축소, 이건 이명희 교수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군 위안부와 1944년의 근로정신제조차도 헷갈리는
이런 수준의 교과서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대표적으로 저는 한 두 가지만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다 어떻다는 것보다도 학자적 양심을 의심할 정도로 5.16을 미화하겠다는 목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실들을 갖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윤보선 대통령이 5.16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 사실 아닙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의 입장이 있지만,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윤보선 대통령이 5.16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그걸 근거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육사생도의 지지 퍼레이드는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가 주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육사생도들이 나가서 퍼레이드를 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미국의 지지,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5.16을 미화한다는 목적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역사적 사실들을 조합했다는 점에서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권희영 교수가 무혈 쿠데타의 배경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무혈 쿠데타는 해도 좋은 쿠데타라는 뜻입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이것은 그 교학서 교과서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실린 사진입니다. 저희가 다른 7종의 교과서도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7종의 교과서에서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사진은 평균 1.7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학서 교과서만 그 2개가 넘는 4건, 선거 포스터부터 또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인 면들만, 포항제철 중공실에 참석했다든지 하는 면만 부각을 시켰는데, 반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사적으로 남을 커다란 업적이라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에이펙 대회가 있었고, 노벨상 수상이 있었는데, 다른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1회에서 3회 이상의 사이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교학서 교과서에서는 유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진 게재가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만 4건의 사진을 게재했다는 것은 이 교과서가 역사인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된 입장을 가진 교과서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검정 취소를 위해서 우리 신하경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교문위원들이 검정 취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권시혁이라고 하는 친구는 유연의 선배가 되고 내보다 후배가 되는 친구인데, 또 이명이 된 교수. 그런데 역사는 말이죠, 원래 사실에 기초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친구한테 공부 좀 하라, 무슨 이 얘기를 좀 공부 좀 제대로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좀 따끔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우선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아까 1944년 자료, 그 자료는 제가 찾아낸 자료입니다. 근로정신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 한국에 우리의 소녀들을 끌고 오면서 1939년도부터입니다. 그 친구는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자체 구분을 못하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학자라는 얘기를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식민지를 통해서 한반도가 근대화됐다고 하면은 이건 일본 우익보다 더 나쁜 친구들입니다. 일본 우익의 역사책을 흉내내면서 이상한 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독재 얘기는 우리가 유경 의원이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또한 4.3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지금 법에다가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 때에 발표를 해가지고 소년 소녀 7명이 경찰에서 사망당해서 그것에 저항해서 도민들이 일어서서 진상규명을 외치는 속에서 1948년 4월 3일 날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 제주 4.3인데 그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부 거두절미하고 1948년 4월 3일 날 무장공비만을 내세워가지고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기초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해 주세요. 이 역사의 기초인 사실에 기초하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기본도 모르는 친구들이 역사 교과서를 서술했고 이 신학용 위원장이야 우리 이 교과위원들 잘 해주세요. 검증위원들 그 대부분 몇 번이나 후배들이 될 텐데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사편찬위원장 이 스스폰을 아니고 선배권 되는 사람인데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명박 때도 감히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박정희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더 심한 짓을 하느냐 화가 나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좀 따져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 예, 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하고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그 교과서를 왜곡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하고 우리 한일 간의 외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본의 우편향, 우익 교과서를 하고 맥을 같이 하는 교과서가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우익, 소위 뉴라이트가 일본의 우익하고 왜 이렇게 일맥상통한가에 대해서 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뉴라이트의 뿌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본 교과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정말 민족적 자존심을 상처를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주장인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된 이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한 서술입니다. 교학서 교과서 282페이지에 보면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 조금 생략하면요. 그 다음에 보면 자본주의화의 진전은 더욱 정확한 시간관념을 요구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되어 간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시간관념이 없는 미개한 한국인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일본은 고마운 존재라는 시각이 녹아들어 있는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교학서 교과서 283페이지 사료 탐구에 보면 이제 탐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생각해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보면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서 힘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건지, 이 의도가 무엇인지, 이 의도는 정확하게 정말 식민지가 식민지 시대에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근대화시킨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 교과서 곳곳에 녹아 있는 이런 그 식민지 상황, 식민지 근대화 논의가 이 기술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군 위안부 관련해서 축소하고 왜곡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축소하고 왜곡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군 위안부 문제를 이미 과거에 있었던 한일 관계에서 이미 마무리된 사건으로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이 군 위안부 문제는 1930년대부터 강제로 동원된 것인데, 이것을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군수공장으로 일부가 동원이 되고 일부만 위안부로 희생당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30년대부터 강제로 동원돼서 우리 어린 여성들이 희생됐고, 그것에 관해서 고노다마 등에서 사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일본이 오리발을 내밀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냐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한일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사과와 배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7개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 수요 시위 이런 부분들을 기술함으로써 이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의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축소하고 왜곡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종료된, 과거에 많이 마무리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교과서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한일 관계, 그리고 역사적 사실, 특히 일제시대에 대한 그 관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가질 수 없게끔 이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는 당장 검정이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정 취소를 촉구합니다. 책임자 처벌까지. 이 교과서 일제 강점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음식과 주거 생활의 변화 부분에서도요. 그동안 우리 전통 가옥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 즉 일본 서구식 주택을 가미한 문화주택, 또 일본식 계량주택의 온도를 가미한 그런 새로운 주택,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교통통신이 매우 발달했고, 철도를 통해서 먼 거리 여행이 가능해져서 한반도를 벗어나서 중국과 만주, 일본 등지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런 식의 기술을 하면서 마치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정말 이 철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수탈을 위한 그런 식민지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문제와 피해, 그리고 착취, 인적 물적 착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저희는 심각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비로소 일제에 의해서 근대적인 그런 시간관념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었고 수용되었고 그래서 근대화되어 갔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힘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과제를 학생들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갖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식생활, 주거생활, 복식, 그다음에 교통통신, 공간에 관한 개념, 시간에 관한 개념이 점차적으로 근대화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시간관념의 선전을 위해서 일제 때의 기념비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이것을 사이토 총독에게 부탁했고 총독은 매우 이를 환영하였고 제가 교과서 내용 읽는 겁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각 도지사에게 전달해서 이런 것들을 도행하라고 통첩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예요. 그리고 친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친일 인명사진 등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던가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학계에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했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최남선은 공과 과가 모두 있는데 최남선의 공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원법에 비춰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주는 게 적절할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97쪽에 나옵니다. 친일 인사에 대해서 벌을 준다면 어떤 벌을 줘야 할까? 그리고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줘야 할까? 마치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친일 인사도 이런 공이 있다. 상을 주면 어떤 상을 줘야 할까? 이런 식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겠는지, 왜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수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유기용 의원님이나 또 강창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기술, 이것도 교과서 기술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파가 만들었네. 그 4.3항쟁 관련도 원인과 발발 부분을 생략한 기술이라든가 또 지금 정신대 문제에 관한 거 사실과 관련되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기술 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0,000 시대가 마치 이명박 정부 때 된 것처럼 이렇게 기술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 교과서 기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점을 이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발견하면서 이런 교과서 나중에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학교에서 열리게 되면 다른 국영수 교과목은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지만 한국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교장실에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때 이것을 교사 혼자 이것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들을 떠올려 보면 큰 문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요구들이 학계, 교육계 또 지금 해당되는 이 역사 기술이 왜곡되어 있는 해당 단체들, 정대협이라든가 또 4.3 관련 단체라든가 과거 정부 관련된 단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따로따로 대응을 하지만 총체적으로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고 특히 식민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근대화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내면한 그런 교과서가 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재 신치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씩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를 공작하는 정권과 정치 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단지 역사에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대로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부감이 됐기 때문에 이 810개의 추정력을 받은 만큼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식민지 근대화로는 많이 지적을 하셨고 박정희 정권의 미화, 독재 미화죠. 2002년도에 서해교전에 대해서 344페이지에 나오는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기술을 하는데 정부는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 놓고 공격하여 357호의 승조원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사실 왜곡입니다. 345페이지에는 그동안 7사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등은 평화 통일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과연 이렇습니까? 명백한 사실 왜곡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혹여나 있을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청소년들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역사인식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히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이 지금 심각하게 확대되고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로 하자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 관련한 법안도 개정했습니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27일 날 국사가 대의개표 간소화 방안 발표 때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뒤 8월 30일 날 지금 이 문제에 검정 합격, 이 교과서 검정 심의 결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어제 여권의 실세라고 얘기하는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의 근현대사 역사교실을 열었고 새누리당 의원의 3분지에 달하는 103명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한 121명이나 되는 분들이 근현대사 역사교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까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의원은 좌파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혹여라도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원은 정치 공작을 하고 정권 혹시 역사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도를 저에게 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구합니다. 검정 합격 취소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십시오. 경고합니다. 역사 왜곡은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 국민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좀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를 좀 떠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의 검열 수색 압수 시도의 현장에서 사무처 직원을 나무래도 모자를 파는 옆에서 최루탄이 있을지 모르니 하는 운운하면서 사무처 직원을 부추기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의 추태 아닌 추태를 보이셨습니다. 이 추태 첫 번째 사건은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누드 사건, 누드 사진을 본회의장에서 검색한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불법 사찰 의혹 특위 구성을 하고 14개월 동안 한 번도 특위를 개최하지 않고 매달 600만 원의 활동들을 인마이 포켓하는 국회의원이 이 불법 사찰에 앞장서지 않고 국회의원 사찰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추태를 보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누리당 대선 때 문재인 선거공작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국정원 댓글 여직원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는 불법적 행태를 자행했다고 하는 그런 국정원 또 그 불법 댓글 사건의 여직원을 두둔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추태 아닌 추태의 그 행위를 보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세 번, 심재철 국회의원께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직 당장 내놓으십시오. 새누리당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 품위 손상시키는 심재철 국회의원을 더 이상 감싸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강창희 국회의장 국회 수장으로서 우선
우리 김영 국회의원에게 사과하시고 관계자의 엄중 민책하시고 심재철 의원을 국회의장이 직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심재철 의원께 권고합니다. 의원직 사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민주당 당 차원에서 김현 의원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가방 검열 수색, 압수시도 사건 및 심재철 의원의 국회 사무처 직원의 불법적 초보적 행위 사주 및 동료 의원 모든 명예훼손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고 대응책을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역사교과서 대응 관련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바꾸려 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실세 의원이 새누리당 내 최대 의원들 개파 모임을 만들면서 역사교과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좌파와의 전쟁이 좌파와의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전쟁을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우리는 수세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 새누리당과 어떤 보수적인 세력들의 프레임에서 저게 작동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역사전쟁 맞습니다. 이 역사전쟁을 친일 독재 세력과의 역사전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먼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잘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이것이 경북궁의 하양정이라는 정자에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여가를 즐기게 된 모습입니다. 이 정자 하양정 논란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 지어졌던 것이다. 아니면은 낚시광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195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복궁에 지은 것이다. 논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어제 이 하양정 뒷문을 들어가서 스님 한 분의 도움으로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던 하양정의 이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제가 이 볼펜으로 표시를 한 이 부분에 하양정이 지금 여기는 이 사진에는 이상하게 안 나와 있어요. 하양정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희호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사진은 추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하양전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경복궁에 이 정자를 지은 것입니다. 이 정자가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복궁 복원과 보존에 대한 문화재청의 행정 원칙은 1894년 경복궁 준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94년 이후에 어떠한 시설물도 이 안에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하양전처럼 1959년에 지어진 것은 철거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경복궁의 원형에 손상을 가한 이 이승만 대통령의 낚시터는 철거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따라서 저는 친일 독재 세력과의 역사 전쟁을 선언을 하면서 이 하양전 철거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정개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가 집필진이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다. 이건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하고 공주대 이영희 교수가 이명희 교수가 몇 분이 더 있긴 합니다만 이 두 분이 핵심적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속해 있는 이 한국현대사학회 이 두 분이 1, 2대 회장이에요. 평소에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고 다니는 것들이 뭐냐면은 본인들 뉴라이트 뭐 이런 그 규정을 되게 싫어하는데 우편향 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 단체와 이분들이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은 기존의 역사학계가 좌편향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의 교과서는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 인식하에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근거를 별로 대지를 못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토론이 이분들하고 되지가 않는 거죠. 신문지 근대학은 내 입각한 역사인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권영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학중앙연구소에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 권영 교수 권영 교수뿐만 아니고 다른 교수들까지 포함해서 한국학중앙연구소와 관련한 자료 몇 개를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김한무개와 민주당이 본인을 사찰하고 있고 탄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에서 교수들 300명인가 서명받아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좌파와 역사전쟁 말씀을 하셨고 그 선언처럼 하셨는데 보면은 이 교학사 교과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본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이 피해, 희생 이거에 대해서 매우 축소해놓은 사례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관동 대지진 그거 일본의 경찰이나 이렇게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작게는 몇천 명이고 많게는 몇만 명까지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건데 이거 딱 한 줄 나옵니다. 이 교학서 교과서에 딱 한 줄. 이게 7종의 교과서 중에 가장 이 적은 분량.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들은 아예 한 단원을 할애를 하는 교과서도 있는데 이렇게 축소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식민지 근도화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독재를 미화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김무성 의원은 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일정 강점기가 과연 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당했다는 것이냐? 그럼 또 이 대한민국이 다시 독재국가로 가도 된다는 얘기냐? 라는 데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방송통신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소위 종편 4사의 재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를 열어서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초 방통위가 연구 용역을 맡겼던 연구반은 사회적으로 제기된 종편의 불공정성과 편파 보도를 고려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 부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부여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편파 방송,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그 외에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많은 편파, 선정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의 4대강처럼 종편이 방송판 4대강 같은 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 종편 4사는 개국 이후 20개월 동안 84건의 법정 제재를 비롯해서 66건의 행정지도를 방통위로부터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 있어 공정성 항목이 중시되었는데 방통위 사무국은 추가 제재 조건을 빼버리고 개량 항목만을 남겨둔 상당히 후퇴한 심사 기준을 갑자기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방송시장을 교란시키고 공정성을 후퇴시킨 종편 재승인 심사를 어영부영 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종편의 공정성, 공적 책임이 현저히 미달했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 민주당 미디어 홍보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종편의 가장 부정적인 점을 묻는 질문에 45.1%가
편파 방송 등 불공정 보도 18.2%가 막말 등 저질 범성을 뽑았다는 결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편 심사는 단순히 종편을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공정하고 더 나은 방송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상파보다 재승인 기준을 강화해 규제를 높이고 일정 수준의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이 확보되도록 방통위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통과을해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린 것을 국민과 국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2시 전체회를 민주당은 공정하고 엄격한 재승인 심사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